근거리가 강점인 페노틱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돋보기를 써야 할 정도로 불편한 상태였고, 게다가 야간 빛번짐도 너무 심해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충분한 상담과 검사를 통해서 한 번에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승진 원장입니다. 백내장 수술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렌즈 중 하나가 많이 들어보셨을 페놉틱스인데요. 페놉틱스 렌즈는 돋보기 없이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까지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저도 지난번에 지메트릭 렌즈와 비교해보는 영상을 따로 다룬 적이 있었죠. 하지만 페놉틱스로 수술을 받고 나서 시력이 잘 안 나온다, 빛번짐이 심하다, 기대했던 것보다 근거리가 더 잘 안 보인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놉틱스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페놉틱스는 회절형 다초점 렌즈로 렌즈 표면에 미세한 동심원 모양의 계단, 즉 회절링이 있어서 들어온 빛을 여러 초점으로 나눠주는 원리입니다. 덕분에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를 모두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회절형 렌즈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각막 상태인데요. 각각 다른 문제인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40대 여성분이신데요. 20년 전에 라식 수술을 받으셨고 7개월 전에 타안과에서 양안 모두 페놉틱스 렌즈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수술 후 7개월이 지나도 시력이 좋아지지 않고 원인을 찾지 못해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는데요. 재수술 전에 후발 백내장 레이저 치료는 하지 마시라고 늘 강조하는데 다행히 레이저 치료를 받지 않고 오셨습니다. 초진시 시력을 보면 우한 0.7, 좌한 0.6으로 시력이 잘 나오지 않았고 근거리 시력이 J5로 아주 안 좋은 상태였어요. 서류 작업이 많으신 분인데 근거리가 강점인 페놉틱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돋보기를 써야 할 정도로 불편한 상태였고, 게다가 야간 빛번짐도 너무 심해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는데요. 첫째는 고도근시로 인한 심한 유리체 혼탁이 있었습니다. 유리체는 눈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젤리 같은 조직인데 고도근시가 있으면 이 유리체가 혼탁해질 수 있어요. 깨끗한 유리창에 흐린 얼룩이 낀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이 혼탁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렌즈를 써도 시력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바로 과거 라식 수술로 인한 심한 불규칙 난시가 있었어요. 20년 전에는 지금처럼 정밀한 레이저가 없었기 때문에 각막이 불규칙하게 깎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불규칙 난시가 있으면 페놉틱스 같은 회전형 렌즈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유리체 절제술로 혼탁을 제거했는데요. 수술 후 교정 시력이 조금 더 좋아졌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어요. 각막에 심한 불규칙 난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컨트라 라식으로 각막을 교정하더라도 페놉틱스로는 원하는 시력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양안의 페놉틱스 렌즈를 프리시즌이라는 굴절형 렌즈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프리시즌은 굴절형 렌즈라서 각막이 불규칙해도 페놉틱스보다 훨씬 좋은 시력을 얻을 수 있거든요. 프리시즌은 렌즈 특성상 페놉틱스보다 근거리가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우아는 근시가 약간 남게 인공수액제 도수를 조절했는데요. 첫 수술 후 10개월이 지났지만 후발 백내장 치료를 하지 않으신 덕에 수정체 주머니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교체 수술은 10분 내로 안전하게 끝났고, 결과적으로 우아는 0.8에 근거리 J1, 좌는 원거리 1.0에 J5가 나와서 돋보기 없이 서류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야간 빛번짐이 아직 불편한데요. 후발 백내장 레이저 치료 후에도 불편하시다면 컨트라 라식으로 불규칙 난시를 교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인데요. 6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안아골절이라는 사고를 당하셔서 안면신경 마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은 상태였죠.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건 각막을 보호하고 눈물을 골고루 퍼뜨리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그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한 달 전 지역 안과에서 양안 모두 클라리온 페놉틱스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시력이 너무 안 나와서 일주일 만에 좌안을 INS로 교체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력이 좋지 않아 우울증 치료까지 받으실 정도로 힘들어하셨죠. 먼저 우안부터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우아는 도수가 맞는 클라리온 페놉틱스로 교체하면 좋아질 텐데 지난 한 달 동안 침침함으로 너무 힘들어서 다초점 렌즈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다 하시면서 단초점 렌즈로 교체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이엔스로 교체하는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 후 시력이 1.2, 근거리 J9이 나와서 환자분께서 만족해 하셨어요. 아이엔스의 경우 근거리는 어쩔 수 없이 돋보기가 필요하죠. 다음으로는 좌안도 구면 도수와 난시 도수를 보정한 아이엔스 렌즈로 교체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 후 시력이 0.8로 어느 정도 호전
발전되기는 했지만 환자분께서 여전히 겹쳐 보인다고 호소하셨어요. 의아했던 점은 좌안의 굴절 검사 값이 검사할 때마다 계속 바뀐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분명히 각막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죠. 각막 상피 두께 검사를 해보니 예상했던 대로 좌안 각막 중심부의 일부분에서 상피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있었어요. 안면신경 마비로 인한 심한 건조증 때문에 각막 상피가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일단 환자분께는 지금 상태로는 아무리 렌즈 교체를 다시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각막 상피가 안정돼야 정확한 난시 측정이 가능하고 그래야 올바른 교체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많이 불안해하셨지만 매주 진료를 보면서 3주간 건조증에 대한 집중 치료를 했고 3주 만에 각막 상피가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수를 보정한 아이엔스로 교환한 후에 시력이 1.0까지 회복되었고 겹쳐 보이는 증상도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각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각막을 치료한 후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 좋고 회전형 렌즈를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페놉틱스나 클라리온 페놉틱스 같이 뛰어난 회전형 렌즈도 모든 분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라식 수술을 받으신 경우, 심한 건조증이 있는 경우, 각막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더더욱 본인의 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에 맞는 렌즈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검사나 상담 없이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수술을 2번, 3번 받게 되고 환자분들은 심리적 고통은 물론 추가적인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충분한 상담과 검사를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렌즈를 선택하셔서 한 번에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